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대한교leg 및 호흡기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래와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오연목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일하는 오연목입니다. 주로 호흡기 질환 중에 기침이나 가래가 문제 있는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유익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요즘 화제의 중심인 댄서 허니제이 씨의 칼퇴 가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도 전에 들었는데요. 네네. 네, 조금 아쉽게도 네. 그 천식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움을 줄 좋은 말씀 같은 거를 제가 조금 생각해 봤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허니제이 씨가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이 칼퇴 가방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요. 27살 때 공기가 안 좋은 촬영장에서 오랜 시간 촬영을 진행하면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 기침을 하다가 밤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천식을 진단받았고 일주일간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입원도 했었고요.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가방에 흡입기를 들고 다닌다고 다시금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의학 채널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와서 몇 가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도 천식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천식이 유전적으로 생긴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천식이 있을 때는 한 자녀 중에 넷 중에 한 명이 천식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후천적으로 환경 요인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세먼지, 공기가 나쁜 데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 들어마시는 공기 때문에 천식이 발생도 하고 또 천식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 중에 이제 들여마시는 공기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실제 작업장이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화공약품 냄새를 다루는 데랄지 예를 들면 이제 페인트 칠 냄새 같은 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직업성 환경성 천식을 유발하는데요. 또 이제 잘 알듯이 알레르기성으로 예를 들면 꽃가루나 이제 집진드기나 아니면 가끔 드물게는 이제 반려동물 털 때문에 개나 고양이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들여마시는 공기가 기관지를 자극해서 기관지가 수축이 오고 이런 게 천식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천식이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도 하나요? 이제 천식이라는 병이 한번 굳어지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정말 평생 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고요. 다만 빨리 잡아서 빨리 조치를 하면 이제 완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이 허니제이 씨도 조금 더 빨리 병원을 방문했더라면 경과가 달랐을까요? 그러니까요. 한 3개월 고생한 다음에 병원을 방문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침을 하면 제일 흔한 게 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통 1주나 2주면 다 좋아집니다, 대개는. 네네. 근데 이제 3주를 넘어가는 기침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이제 천식 같은 만성으로 넘어가는 병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3개월 고생하고 응급실까지 가서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이런 경우 평생 끌고 갈 가능성도 꽤 많아 보이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좋은 천식 약들이 있어서 약을 쓰면 큰 무리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하시거나 또 이런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천식 예방을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작업 환경을 바꾸거나 일터를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은 일대로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흡입제라고 하는 그런 약이 아주 효과적이어서 사실은 흡입제를 쓰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직장 일도 잘하고 뭐 심지어 운동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게 요새는 흉이 아니어서 그렇게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중간에 필요할 때도 쓰고 또 정기적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천식을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 이제 실제 치울 수 있으면 좋은데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가족 같이 생각하는 요새 같으면 네. 그래서 실제 거의 떨어져서 잘 못 지내더라고요.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라는 거 거의 같은 말이라 그래서 흡입제를 쓰면서 가능하면 이제 목욕을 잘 다른 가족이 좀 멀리서 시키고 털도 잘 안 날리지 않게 관리하고 이렇게 지내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점들 잘 참고해서 이 비욘디 시청자분들도 천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가래 없앨 수 있나요? 하는 주제로 가래와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호흡기 찾아오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기침 또는 가래 이런 것 때문에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제 가래 같으면 평생 사시면서 한 번쯤은 다 고통을 겪을 만한 아주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래를 얘기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가래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가래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는 가래는 목에 가래가 걸려 있는 느낌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병원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저것 병원 들러서 해결이 안 돼서 3차 병원, 큰 병원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래에 대한 얘기 처음에 좀 얘기해 드릴 거고요. 네네. 그 다음은 이제 심각한 가래는 실제 중병이죠. 상당히 심각한 병을 동반하는 가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이고요. 이제 가래가 많이 나오는 병이죠. 기타 여러 가지 병, 아까 말씀 잠깐 드린 천식도 그렇고 또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타 여러 가지 호흡기 병들이 이제 가래를 유발하는 병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두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목에 가래 낀 느낌 나는 것 같은 호소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의학 병명도 있습니다. 진단명도요. 인후두 이물감, 이제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인후두, 그러니까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물, 그러니까 뭔가 껴있는 느낌 이런 겁니다. 가래를 뱉으면 조금 하얗게 나오기도 하고 걸려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에 가래 낀 것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계속 신경에 거슬리고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도 조금 뱉어야 시원해지고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흔하고 또 실제 심각한 병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한 번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이제 아주 작은 내시경 같은 겁니다. 짧고 가는. 그래서 목의 후두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목 깊숙이 봐야 되죠. 그냥 막대기로 혀를 눌러서 보는 서랍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눌러서 보는 것 갖고는 잘 안 보입니다. 후두가. 그렇게 보는 거 말고요. 이렇게 작은 내시경 통해서 후두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암이나 염증이 없음이 확인이 되면 사실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목에 가래 낀 거는 인후두 이물감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의사들이 붙이고요. 실제 심각한 병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갖고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근데 조금 죄송스러운 거는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치료를 받아도 검사를 잔뜩 해도 특별히 치료 효과가 별로 없어서 많이들 아쉬워하고 큰 병원까지 오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한 반 가까이는 1, 2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또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에 가래 낀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별게 아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목 후두에 후두경 같은 걸로 들여다봐서 별게 없다는 건 한 번쯤은 확인받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목에 가래 낀 느낌을 죄송합니다. 나는 흔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는 위산이 역류하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게 더 올라가면 목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역류성 후두염 같은 거죠. 이제 기전은 비슷한데 치료약도 이제 같습니다. 위산 억제제라는 거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명확한 경우는 위산 억제제를 쓰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요. 이 위산 역류라는 것이 생기는 사람 자꾸 반복이 돼서 반짝 좋아지긴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나빠지고 그래서 약도 약이지만 이제 술도 먹지 않아야 되고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콜라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위산 역류로 실제 속쓰림이 있고 이러면 위산 억제제를 쓰고 술도 끊어야 되는 건 맞지만 단순히 목에 가래 걸리는 느낌으로 해서 좋아하는 커피도 끊으세요. 무슨 초콜릿도 드시지 마세요. 술도 못 먹습니다. 뭐 이제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밤에 과식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 굉장히 난감해들 하십니다. 인생의 낙이 사실은 먹는 낙도 중요한데, 그렇죠. 네, 심각하지 않는 병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늘어놓으면 조금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썩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는 건 맞는데 잘 없어지지 않는 거죠. 또 목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산 말고도 코가 뒤로 넘어가는 자극이 있습니다. 코가 앞으로 전혀 안 나와도 뒤로 꽤 흘러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비루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비염약을 처방해서 넘어가는 자극을 좀 줄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나이를 좀 드시면 살에 잘 걸립니다. 식사할 때 우리가 이제 목에서 밥길하고 숨길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밥은 밥길로 가야죠. 숨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자극이 됩니다. 이쪽 목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대개 한 60대부터 해서 70대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자주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약은 없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잘 씹어서 드시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액체가 더 잘 살에가 걸리기 때문에 액체 드실 때는 숟가락을 떠서 드신다 할지 빨대로 드신다 할지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목을 덜 자극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경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경성으로 이게 다 생기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일부는 좀 예민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에 가래 생기는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서 흔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잘 치료가 안 된다. 근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심각한 가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래 색상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어느 쪽이 심각할 것 같으세요? 하얀 쪽일까요? 저렇게 누렇고 어두운 쪽일까요? 어두운 쪽이 더 심각할 그러겠죠. 것 같아요. 네, 하얀 가래 조금 나오는 거는 건강한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씩 나옵니다. 특히 아침에 양치질하고 보는 거는 네. 조금씩들 다 나오는 거라 그거는 정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정상인도 미세먼지가 많고 이런 자극이 있으면 가래가 좀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일상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양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 아래 색상이 이렇게 짙어지는 쪽으로 갈수록 심각한 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양이 많아지면 더 그렇습니다. 아주 조금 노란 가래가 하루에 아침에 조금 나온다. 그건 또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되게 이제 코 쪽에 염증이 조금 있을 때 넘어가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누렇고 어두운 색깔 그리고 또 양이 많다 이러면 꼭 중요한 병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래는 그럼 왜 생길까요? 그 하얀 가래는 정상적인 우리 몸에서 분비해서 이렇게 먼지도 제거하고 좋은 기능을 합니다. 필요한 거죠. 뭐가 이렇게 자극이 되면 기침에서 먼지도 뱉어내야 되듯이 뭔가 작은 균이나 먼지가 들어오면 가래가 이렇게 기침을 통해서 가래에 묻혀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이제 색깔이 말씀드렸듯이 아주 진하고 지저분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둡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균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현미경 사진으로 크게 키워놨는데 얼마나 크게 키워놨냐면요. 1000배 확대했는데 이 점처럼 깨알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눈으로는 보이질 않는 거죠. 오른쪽은 전자현미경이라 무지무지 확대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확대한 거라 이렇게 이제 세균을 볼 수 있고요. 염증 세포는 한 100배만 해도 세포들이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염증 세포가 이렇게 보여도 세균들은 이 안에 잡혀먹고 이렇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서요. 그래서
염증 세포는 한 100배쯤 확대한 사진인데 요걸 보시면 이런 염증 세포들하고 세균하고 또 옆에들 보면 죽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게 섞인 덩어리가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래가 이렇게 누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지저분한 거고 대개는 균을 동반한 경우가 많고 염증 세포를 동반한 경우가 많고 이래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래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균이 물론 가장 흔하고 중요하지만 요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뭐 천식 유발도 하고 악화도 시키고 만성폐성 폐질환을 유발도 시키고 악화도 하고 이런 데 아주 나쁜 영향이 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균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지만 미세먼지가 많으면 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나쁜 영향을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천식은 특히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반은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집진드기랄지 네. 무슨 꽃가루랄지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털이죠. 개나 고양이 털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가래를 유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괜찮으시면 질문을 한두 개 받고 네, 저희가 네, 그렇게 진행을 넘어가도 좋을 것 해보도록 같습니다. 할게요. 네. 준장님께서 목에 가래가 걸려 있는 게 느껴지고 목 안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침하다 목 위까지 올라오고 뱉으려고 해도 그 이상 안 올라와서 삼켜서 가래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 가래를 삼켜도 괜찮으냐는 질문부터 네네.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삼켜서 무슨 일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뱉어내는 거를 더 추천은 해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하기에 요새는 특히 코로나가 심해서 더더욱 신경 쓰이고 눈치 많이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잘 조용히 뱉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삼켜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목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이제 입안에 이제 치아의 문제인 경우, 그러니까 치주염이죠.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물론 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장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식도 역류 같은 그렇게 이제 좀 그 관략근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 심각한 병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치주하고 위내시경 정도로 확인해서 네.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근데 잘 해결이 또 안 되기도 합니다. 원인을 잘 못 찾기도 하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가글을 열심히 하고 청결하게 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인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네. 있으신데요. 피오님께서 비염 때문에도 가래가 생길 수도 있나요? 하고 질문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이제 가래가 이제 기관지에서 이렇게 쭉 올려서 뱉는 가래가 있고, 그다음 코가 뒤로 넘어가서 목을 자극해서 네. 그때 입으로 뱉는 형태의 가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는 가래는 그 이제 기관지 쪽에서 올려서 뱉는 가래를 얘기하지만 실제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코 뒤가 넘어가는 자극이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못 느끼는 분도 있고 그냥 목만 고여 있어서 이렇게 뱉는 경우도 가래라고 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입에 침이 생기면 침을 잘 삼켜 넘겨야 되는데 그게 목 안에 고여 있고 기관지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 고여 있던 게 그런 게 마치 가래처럼 침을 잘 못 삼키고 침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는 다 해당하겠습니다. 구분하기 실제 어렵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받고 넘어가면 오지영님께서 그 원인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주스나 우유를 마시고 난 후에 가래가 심해지던데 원래 그런가요? 하시고 또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평소에는 거의 없는데 잠을 잘 때는 꼭 목에 가래가 끼어서 자다가도 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나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적인 심각하지 않은 가래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심각한 병이 아닐 것 같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요. 이제 주스나 우유 마셨을 때 앞서 이제 살에 걸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은 살에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아세요. 어떤 거냐면 이제 특히 이제 국물 같은 이제 오렌지 주스, 액체 같은 거를 마실 때 더 잘 걸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밥길하고 숨길이 목에서 갈라지는데 밥길로 내려가질 않고 목에 자극이 조금씩 됩니다. 액체들이. 그게 이제 자극이 되면 살짝 염증도 생기고
네. 실제 가래도 조금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액체가 남아 있어서 가래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체를 드실 때 빨대로 드시면 훨씬 적게 생깁니다. 그런 게 자극이. 그러니까 밥길로만 더 잘 내려가는 거죠. 숨길 자극을 덜하게 하고요. 특히 이제 저녁에 그 뭔가 액체 같은 거나 식사를 하시게 되면 밤에 누우면 그게 역류 속으로 또 목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침 전에 조금 소화가 되는 동안 시간을 조금 띄워서 한 2~3시간이라도요. 띄우고서 식사나 또는 뭔가 야식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자꾸 자극이 되면 목에 실제 염증도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지는 않지만 역시 좋은 건 아닙니다. 증상이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조심할 거는 액체를 드실 때 좀 천천히 또는 빨대로 드시라는 거. 그다음에 취침 전에는 좀 식사를 삼가나 액체 같은 걸 삼가해서 다 소화가 된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어서 또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가래 원인 균이 제일 흔하지만 먼지 알레르기가 이제 관여한다는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다음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이런 병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은 일반 엑스레이 찍어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서 사실은 가래가 오랜 동안 굉장히 지저분한 가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을 확인하는 검사, 이게 흉부 CT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제 CT 검사가 엑스레이에서 못 잡는 기관지 쪽을 이제 잘 잡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CT 사례 하나를 지금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가슴을 앞뒤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단면을 잘라서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 보고 계시고요. 보시면 뭐 동글동글한 게 위에 있는데 요거는 기관지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기관지가 이렇게 단면이 잘려서 동그랗게 보이는 거고요. 길이 방향으로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이는 사진 옆에 오른쪽 걸 보시면 제가 빨간 화살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지가 이렇게 늘어나면 잘 보입니다. 보통 CT에도 기관지는 잘 안 보입니다. 날씬하게 이렇게 선처럼 보이지 이렇게 두툼한 막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기관지 확장증이 상당히 심한 환자의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지저분한 가래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감기 걸리면 1~2주면 좋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상 오랜 기간, 특히 뭐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감기 걸렸을 때 확 많이 생겼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반복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기관지에 문제는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이제 기관지 확장증 같은 대표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심각하지 않은 가래 때문에 CT까지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얀 가래 아니고요. 목에 걸린 가래 아니고 실제 가슴에서 얼마나 많이 올리냐면요. 하루에 1컵, 2컵, 3컵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려댑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굉장히 불편하죠.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검사로 확인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중간에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은 그러면 왜 생기는가 그러면 옛날에 기관지 쪽, 폐 쪽에 감염병의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 이제 다치거나 염증 생기면 멀쩡하게 낫기도 하지만 그 흉터가 생겨서 딱딱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찌그러지기도 하고 피부가요. 그런 것처럼 기관지가 찌그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지 확장도 있지만 사실은 찌그러져서 좁아진 데도 있고 실제 그래서 심해지면 숨쉬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렇지만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명은 이제 넓어진 게 너무 뚜렷해서 처음 의사들이 발견한 의사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는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런 거라 거기에다 이제 기관지로서의 기능도 못합니다. 기관지의 워낙 기능은 뭐겠습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먼지나 세균들을 다 걸러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게 기관지의 기능인데요. 이제 공기를 마시면 공기가 폐포까지 가서 산소를 피로 이제 밀어넣고 이게 이제 주 기능이고 중간에는 다 나쁜 건 걸러야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균이나 먼지나 이런 거를. 그런 게 기관지 확장증이 되면 하나도 못 고른 겁니다. 그래서 다 무사 통과해서 이제 작은 기관지나 폐포까지 가서 그게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또 일어나면 기관지 확장증이 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겼던 후유증이 그 결핵이나 폐렴은 다 나았는데 균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 후유증으로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균과 먼지를 걸러내지 잘 못하고 또 염증이 나고 기관지 확장은 더 진행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죠. 또 염증이 생기면 가래가 늘어납니다. 아까 이제 염증 때문에 가래 생긴다고 보여드렸잖아요. 또 가래가 많으면 그게 좋은 균이 자라는 배지가 돼서 또 염증을 더 일으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이제 뒤에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제일 나쁜 거는 기관지 확장증의 합병증으로 이제 단순 기관지염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기관지 염증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게 폐까지 건너가면 폐렴이 되고 이 폐렴은 실제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거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은 기관지 확장증 원인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결핵 후 감염 후에서 이제 감염 후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팀이 이제 국내 다수 연구기관 교수님들하고 함께 모았던 자료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보고를 했던 겁니다. 유럽의 데이터랑 인도의 데이터랑 비교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결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핵이 여긴 빠져 있고요. 감염 후에 생기는 경우 역시 물론 제일 많고 인도는 여전히 결핵이 제일 많아서 결핵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하고 인도 사이쯤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이라 아직도 감염병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는 옛날 나이 드신 분 시절에는 감염병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결핵이라는 병도 많이 줄었고 뭐 홍역, 백일해 이런 얘기도 거의 못 들을 정도로 백신 후 세대이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이 점점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고무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기관지 확장증은 이제 고령층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독일, 미국에 비하면 뭐 한 7배, 네. 뭐 3배 뭐 이런 정도로 많은 거고요. 이제 젊은 층으로 가면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서 비슷해지게 되겠습니다. 영국이 좀 뜻밖이긴 한데요. 영국 이제 연구자 교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영국이 이제 동유럽 쪽에서 많이 와서 일꾼들이 일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남녀 공이 나이가 많아지면 기관지 확장증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옛날 세대 지금 환자분들이 여기는 이제 환자 데이터는 아닙니다. 전체 건강한 사람 데이터 중에 건강검진 통해서 밝혀진 이제 기관지 확장증 유병률이 되겠고요. 이제 옛날 분들은 백일해 홍역 같이 예방 접종도 안 맞던 세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관지 확장증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사시다가 폐렴 같은 게 걸리면 또 생기기 때문에 누적돼서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젊은 층에서는 다행히 선진국형으로 이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국 데이터를 봐도 기관지 신규 확장증이 줄어드는 게 있어서 이건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결핵도 줄고 다른 감염성 질환도 주는 거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행히 고무적이고요. 자, 이제 치료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치료법들은 이제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주로 타겟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유사병들이 있으세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에 네네네. 나갔던 거기하고도 유사한 내용이 좀 중복되는 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넓게는 천식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호흡 재활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박혜연 교수님이 지난번 오셔서요. 네. 이제 기관지 확장증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가래가 고이는 것이 균이 더 잘 자라는 배지가 되고 균이 자라면 또 염증이 돼서 기관지 확장증이 나빠지면 또 균이 더 들어오고 가래가 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그 첫 번째 이제 환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가래가 고이지 않게 해야 된다, 기관지에. 그래서 항상 깨끗한 기관지를 유지하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객잔 배출을 하는 호흡법도 있고요. 또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가래를 좀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잘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이제 거담제라고 하는 아주 효과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가래를 좀 잘 배출하게 해서 기관지에 가래가 고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 또는 천식 환자 중에 가래가 많으신 분에도 공이 적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분도 가래가 많이 고여 있으면 역시 먼지나 균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으로 대표되지만 가래가 많으신 분들의 공이 대출 적용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제로 거담제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가래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불행히도 가래가 잘 끈적끈적해서 안 나올 때 배출을 돕게 하는 그런 기능 보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 써도 안전한 약입니다. 효과는 잘 입증이 되어 있지만 가래를 줄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기관지 확장증 환자 중에 기관지가 넓어져 있기도 하지만 어디는 좁아져 있기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숨이 차고 그러면 첫 번째 가래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가래 배출을 하고, 또 때로 균이 있으면 항생제를 좀 쓰고, 이래서 가래를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래도 숨차게 남아 있으면 이제 흡입제라고 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쓰게 됩니다. 천식 때도 많이 쓰는 비슷한 약입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때도 쓰는 약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천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에 선호하는 첫 번째 흡입제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흡입제를 들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과 달리 항생제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관지 확장증에 언제나 균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균에 대한 치료, 제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거한다고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제거하면 1년, 2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단기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짧게. 그렇지만 자꾸 항생제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1년에 뭐 3번도 넘게 4번, 4번 자꾸 이제 가래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한 1년, 2년을 꾸준히 뭐 요새는 보통 이제 격일로 쓰게 하는데요. 무슨 소량의 항생제요법이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 확장증 치료법에 대해서 질문 몇 개만 네, 받고 그렇죠. 진행을 할게요. JY님께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확장증은 아니라고 쌕쌕 천식 소리도 안 난다고 하셨는데 스프레이도 안 듣고 발작 기침하고 6분간 기침을 하다가 상처가 나서 항생제 복용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약도 없이 기침하고 가래를 끼고 사시는데 어떡하나요? 네. 아마 검사도 충분히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첫 번째는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원인을 못 찾기도 하세요. 그래서 죄송한 거는 원인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병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 다행히 이런 상태의 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는 임상시험이 꽤 끝마무리에 들어와 있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내년 또는 그 후년쯤에는 들어와서 이런 분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을 쓸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역시 약이 있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에 기침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써서 기침을 누르고 이제 조절해서 지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원인은 첫 번째 잘 찾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찾는 검사들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 다쳤잖아요. 다치면 다친 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픈 후유증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지나 폐는 그 아픈다고 느끼는 거가 특히 통각, 아프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고 기침으로 대신 나와요. 그 실제 그 감수성, 감각, 그 이제 신경이죠. 신경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피부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아야 이렇게 아프게 느끼지만 기관지에 가 있는 거는 똑같은 작은 바늘로 찌르면 아프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기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뭐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뭔가 기관지에 염증이 세게 왔다가 그게 걔는 지나갔는데 그 자극하는 그 이제 통각과 유사한 기침 자극하는 감수성 신경은 뭔가 회로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치고서 통증이 평생 가기도 하듯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 통증을 누르는 약을 지금 쓰지 않습니까? 뭐 물리치료를 하고 그런 것처럼 기관지에 그 이제 감각이 역치를 낮추는 그런 치료제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다행히 임상시험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와서 몇 년이 지나면 저희도 그거를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중에 그 약 가라앉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써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혹시 프로폴리스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가글을 하면 가래에 도움이 되나요?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글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해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독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실제 약국에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꼭 프로폴리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할 수 있고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진행 이어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관지 확장증 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 쪽에 가래 배출법이 중요하다. 호흡법이 있고 운동법이 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네. 내용은 오늘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담작게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먹는 약들인데 가래를 없애질 수는 없다. 가래를 좀 묽게 해서 배출을 좀 돕게 하고 가래가 많은 분들은 기관지를 깨끗하게 가래 없이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뱉고 중간에도 가래를 좀 뱉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기관지 확장제는 숨이 찰 때 가래가 다 배출하고 나서도 숨이 찬 경우는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항생제는 균 없애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호흡재활 동영상 파일은 오늘 같이 공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해왔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대신 말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래 배출에 이제 호흡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코로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몇 번 하고 쭉 들여 마셨다가 해서 이제 끝까지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이 방법만 맞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환자분이나 실제 듣고 계시는 시청자께서 잘 원활히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으면 그거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아주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가래가 아래로만 고이는 분들은 이제 누워서 이제 그쪽을 위로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가족이 두드려야 되니까 요새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그 집에 가서 이제 가족하고 두드려 달라고 그래도 뭐 아주 쉬운 요청은 아니어서 뭐 하루 이틀이야 잘 해주지만 그쵸. 매일같이 해달라면 이제 보통은 아닙니다. 네. 평상시에 이제 가족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친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드려서 가래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기구가 있는데 기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원한 분들은 이렇게 아주 거창한 기계를 써서 이게 이제 네네. 그 진동을 주는 건데요. 이 마치 자켓이죠. 조끼를 이렇게 입고 압력을 덜덜덜 떨게 해서 이제 가슴에 딱 밀착시킨 다음에 진동을 줘서 기관지 안에 붙은 가래를 이렇게 덜덜덜 떨어뜨리는 거죠. 흔들어서. 네, 이런 거를 입원했을 때 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후 부는 거죠. 입에 대고 요 끝을 후 불면 그 안에 진동볼이 있어서 덜덜덜 떨게 합니다. 그럼 쭉 기관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후 불면 뜨드드드 떨어서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요 마시는 거는 아주 간편하고 일상적으로 다 할 수도 있고요. 가래가 잘 배출되시는 분은 요거 기구를 꼭 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걸려서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균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에 의하면 기관지가 넓어지고 그 이제 기관지에 방어하는 기전이라고 하는 이제 균이나 먼지를 쓸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망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럴 때 균들이 들어앉는데 아주 유명한 균이 있습니다. 녹농균이라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다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도 노출이 되는 거죠. 들어가고 그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관지 약한 사람들은 들어 앉아서 이제 거기에 딱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환자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기관지염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폐렴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 공이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균으로, 그러니까 같이 이제 내재균으로죠. 네. 악화시키는 균으로는 녹농균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녹농균은 녹은 녹색이라는 거고 농은 고름 같다는 농입니다. 이제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가래가 농처럼 고름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푸른 녹색의 이런 빛을 띠어서 녹농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배지에다 키운 거고요. 이 균 하나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균이 모집하면 이렇게 이쁘게 자랐는데 사실은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흉하게 생긴 거지 이렇게 이쁘게 녹농균 군집처럼 모여 자라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얘가 또 악명이 높은 거는 이제 항생제 내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일반 항생제로 안 듣습니다. 보통 기관지염, 폐렴 때 쓰는 항생제들이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이게 이제 무섭죠, 그런 면에서. 네. 그래서 일부 먹는 약 중에 다행히 치료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내성이 한번 생기면 입원해서 주사 맞아야 치료가 되니까 이제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에는 다 내성이고 아주 네. 일부 이제 호흡기에 쓰는 항생제 중에 먹는 게 잡히긴 하는데 이제 그거마저 이제 내성이 되는 경우가 흔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1년에 뭐 서너 번씩 항생제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약을 몇 번 쓰게 되면 내성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기관지염 생기면 가래 많아지면 입원해서 주사 맞고 그래야 되니까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예방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가래가 기관지에 고여 있지 않게 언제나 깨끗한 기관지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가래 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호흡법도 있고 네. 아까 얘기한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약을 먹어서 좀 묽게서 잘 배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도 따뜻하게 뭐 차나 물이나 이래서 잘 드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방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예방은 첫 번째는 폐렴이 가장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기관지 확장증에. 그래서 폐렴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렴 백신이 다양히 나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아이고, 24가 잘못 썼네. 13과 23가네요. 13가 23가요. 네네. 5기입니다. 잘못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3가는 개인병원 가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가 개인병원에서 놔주세요 하면 맞을 수 있고요. 23가는 큰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가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줍니다. 23가를요. 그래서 무료로 나이가 드신 분은 맞을 수 있고요. 13가는 아직 그렇게 안 되고 개인병원에 가서 맞으셔야 됩니다. 이 13가가 좀 고가입니다. 최근에 나온 백신이고요. 최근에 나온 그래도 뭐 한 6, 7년 됐고요. 최근에 23가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 네. 효과로만 치면 13가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13가를 먼저 맞으시고 시간 터울을 좀 둬야 됩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한 1년, 보통 한 1년 두고 맞게 하시게 권하고요. 13가 한번 맞고 1년 터울 둬서 한 23가를 맞으시면 좋겠다. 이게 중요하고요. 네. 녹농균이 중요하다면서 왜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만 맞으세요? 이러면 녹농균에 대한 백신 아직 개발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제 네. 그거 개발 연구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성공하면 또 맞을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독감 백신 부분이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자체로 이제 폐렴이 생기기도 하지만 독감이 먼저 들어와서 나가고 다른 세균 폐렴구균 같은 게 들어와서 합병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인 독감 플러스 세균인 폐렴균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독감 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매년 10월에 맞으셔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백신도 맞으셔야죠. 이제 병이 있어서 뭐 천식이나 만성폐선 폐질환이나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무서워서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신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네. 사실은 더 맞으셔야 됩니다. 이유인즉은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얻는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한 젊은 사람 같으면 코로나 백신을 안 맞고 맞고가 상대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데 물론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도 맞게 하잖아요. 특히 기관지 확장증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맞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부작용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경우가 아주 적지도 않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이 꽤 있으세요. 근데 결론만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득을 얻는 경우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사 질환 정도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네네. 또 네. 그러면 질문을 또 이어서 네, 받아보도록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소개는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만성폐질환 천식에 대해서도요. 천식은 특히 맨 처음에 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만성폐질환은 담배 같은 그 가스나 분진, 그러니까 먼지죠. 오랫동안 자극했을 때 기관지가 좁아져서 폐포가 망가져 생기는 숨찬 병이고요. 기관지 확장증하고 구별하기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기관지 확장증도 숨차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성폐질환도 숨차고 가래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하고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무슨 CT나 이런 검사로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질환을 감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두 질환이 어떤 때는 치료하기 비슷하기도 해서 물론 이제 우선순위에 기관지 확장증은 가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성폐질환은 기관지 확장하는 확장제를 사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질문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그러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길이 아주 멀리 있는데요. 네. 네, 먼저 윤호숙님께서 기관지 확장증인데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서 가래가 심하고 객혈도 가끔 하는데 항생제를 얼마나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는지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서 자주 복용하게 되는데 이게 걱정이라고 네,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를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어느 때 필요하냐? 가래가 평상시보다 지저분해지고 굉장히 많아지면서 몸살기를 느꼈을 때 열이 나고요. 기관지염 또는 폐렴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때는 빨리 써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주, 뭐 길게는 2주 쓰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주 오지 않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자주 쓰면 내성균 생기고 나중에는 입원해야 치료가 되고 점점 내성균 생기면 이제 폐렴까지 넘어가도 쓸 약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쓰게 되는 그런 나빠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강조드립니다. 가래가 고이지 않게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가래가 고이지 않는 가래 배출법, 약, 또는 기구를 써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32세 남성 만성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으며 과거엔 심했던 기침이 현재 금연 1년 후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기침과 흰색 끈적한 가래가 자주 반복된다고 하십니다. 폐기능 검사는 정상이며 노년까지 COPD 중증까지 가지 않고 관리가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었다는 거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네. 어려운 거고요. 네, 그 담배를 끊고 그리고 폐기능 검사가 정상이면 COPD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큰 성공을 하신 거고요. 담배를 끊고도 가래가 오래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는 끊으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2, 3년까지 가야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만 이제 담배 피면 이제 기관지염이 생기고 그 염증들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가 약해지는데 담배를 끊으면 차차 돌아오는데 빨리 돌아오게 하려면 미세먼지 같은 거를 자극이 안 주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산이 역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후두나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후비루라고 해서 코가 넘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또 살에 안 걸리게 조심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들이마시는 공기질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 이제 아까 얘기한 가래나 끈적끈적한 것도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이어서 이 약국에서 구비할 수 있는 약들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꼬꼬별님께서 뮤테란 과립을 복용하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앞선 질문에서 용각산 역시 도움이 되냐고 여쭤보시는 네, 질문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래 거담제라는 약주 굉장히 많고요. 뮤테란도 많이 쓰는 약입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가래를 없애는 약은 아니고요. 좀 물개에서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데 쓸 수 있고요. 또 아까 용각산.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용각산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닌데 네. 경험을 통해서 효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 저도 환자분들이 쓰는 거에 동의하고 또 가끔은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용각산의 성분 중에 하나인 무슨 도라지나 뭐 이런 내용들도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작은 연구지만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무슨 은행이랄지 무슨 도라지랄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런 내용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도 너무 많고 거의 오늘 방송에 200분 가까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요? 어떡하나요? 그만큼 교수님이 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 방송은 그러네요.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못다한 질문들이 있으시거나 오늘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비욘디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비욘디 홈페이지에서 궁금한 점들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